이제 좋은 수업 요소에서 마지막에는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피드백에 별표 있죠. 별표 의미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분야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배우거나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정확성에 대해서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답안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답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엽기 답안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오는 것이 내가 인용했고요. 또 실제 사례도 인용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입니다. 어떤 할 일을 정해놓고 3일도 안 되어서 바꿔버리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데 학생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작은 삼촌이 작심삼일 하는 사람일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상당히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한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도덕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겠습니까? 학생의 답안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채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았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점수를 줬을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실제 답안지입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내 조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의 딸인데 그 동생이 하도 기가 차서 교대 교수님 나한테 이것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형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틀립니까? 제가 무슨 큰 답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미국 시험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는 그런 거죠. X값을 구하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우리가 이 X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런 거는. 학생이 답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학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X가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학생은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find X 이렇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find X. 그러면 우리나라는 말로는 X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영어도 이 말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런지 X를 찾아라 이렇게 학생이 이해한 것 같죠. 그래서 이 X가 이제 숨은 X 찾기 이래가지고 그걸 찾았다고 한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조카가
할아버지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써왔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왔다고 해봅시다. 이게 무슨,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할아버지 최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글 써온 학생한테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큰일이죠. 이렇게 쓴다는 게. 뭐 글자는 6개 중에서 두 글자 틀렸나요? 세 글자 틀렸나요? 하, 라 두 개 틀렸고, 최고 할 때 최자 이렇게 세 군데가 틀린 것 같네요. 절반이 틀렸네요. 이런 학생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다시피 글을 쓴 애는 유치원쯤 아직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나 아니면 아직 초등학생이 아니거나 한데 거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죠. 이런 학생이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 학생한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자,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피드백은 수업 목표와 학생들의 수행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그 피드백은 세 가지로 대체로 정의됩니다. 첫째, 내재적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내재적 피드백이라는 말은 그 학생들 본인에게 또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고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이 말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틀린 거를 좀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피드백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게 교사의 태도에서 이제 인간의 민주시민 양성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선생님한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드백에 별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교정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그 올바른 답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올바른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피드백이 이런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훌륭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자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가 수업 전문가가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한 자료에서 따온 겁니다. 피드백이 학습 속도를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거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과제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이나 피드백 모두 학생에게 좋고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선생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효과가 이제 0.79라는 겁니다. 이제 피드백이 좋으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한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재적, 긍정적, 교정적을 포함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고요. 교정적인 피드백과 좀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이고 다양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을만하고 솔직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태도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능하면 이제 학생들의 수행과 가까운 시간에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5번 그렇다 하더라도 흐름을 방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6번 학생 개인의 개인적인 능력,
성격이나 속성 이런 게 아니고 활동 과정이나 결과를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게 되면 뭐 개인 사람에 대해서 칭찬,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칭찬도 또 피드백도 활동 과정이나 결과를 거기에 한정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노력과 일치해야 됩니다. 칭찬 받을 만한 것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아는 지식이 좀 늘어나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그리고 근데 그 아홉 번째,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유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에 가서 교육 실습을 할 때 그 서울의 그 지하철 무지 복잡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 특히 여름에 타고 그러려면, 더울 때 타고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하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교생 실습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옥철을,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시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옥 이런 뭐 그다지 감정이 별로 붕괴되지 않는데, 미국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지옥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 불편해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좀 문화적인 차이로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다문화 학생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할 때,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문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께 미리 좀 특히 지도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들어두면 좋습니다. 이게 좋은 피드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까지 성공적인 수업 요소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7가지는 특히 새 학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피드백은 내가 추가했습니다. 교사의 태도, 수업의 명료성, 수업의 다양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실제적인 맥락, 학습자의 높은 성공률, 그리고 긍정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의 중요성은 추가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특히 그 별이 붙어 있는 실제성과 피드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7가지 그 성공적인 수업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재에 좀 나와 있고요. 또 필요하면 이 방송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